안녕하세요. 아이샵TV의 권선생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보를 드리고 있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2년차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안경사민 매장 운영 중인 대표인데요. 제 소개를 드린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보단 전문가적인 견해와 정보를 피드백해드리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영상의 내용은 눈이 건조할 때 필요한 건 뭐? 인공 눈물 정보 및 부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인공눈물이란 무엇인가? 먼저 인공눈물을 설명드리기 전에 눈물의 구성 성분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눈물은 세 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최하층에는 점액층과 눈물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 지점은 수성층, 그리고 최상층에는 지방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수성층은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이물질을 차단해주며 지방층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눈물층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인공 눈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에는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그리고 반대로 추운 날에는 히터 등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막에 이상이 생겨 눈물의 분비량이 적거나 눈물이 말라서 생기는 안구 질환을 말하는데요. 증상이 심하다면 각막에 염증이 생겨 시력까지 손상될 수 있으며 두통이 발생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눈이 시리고 뻑뻑한 증상 때문에 인공 눈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며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경보다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는데요. 원래의 목적으로 시력 교정용으로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면 요즘은 미용 목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흔한데요. 컬러 렌즈를 착용했을 때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착용으로 인해 눈의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렌즈를 낀 상태로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손목 운동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함을 자주 느끼게 되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보, 인공눈물의 부작용. 먼저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에는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의 경우 방부제가 렌즈에 닿으면 렌즈가 변질되거나 각막에 손상을 주는 등 눈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눈물을 눈에 넣을 때 투입구를 안구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밀착하고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투입구의 세균이나 이물질 등에 눈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건조한 사람이 인공 눈물을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눈물 속 단백질이 줄어들어 안구의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인공 눈물에는 벤잘코늄이라는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어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 눈물의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증상은 안구 통증, 염증, 충혈, 눈곱, 이물감, 가려움증,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인데요. 눈물이 지나치게 흐르거나 입안에서 불쾌한 맛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방부제가 렌즈 표면에 침착돼 각막 개양, 백내장 등도 유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공 눈물에 첨가되는 방부제로 항균작용이 뛰어난 벤잘코늄을 주로 사용하는데 다른 방부제보다 독성이 강해 이런 성분의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할 경우 눈물막의 파괴, 눈물 증발의 가속화, 심한 경우에는 상피세포 손상이라든지 부작용을 일으키니 적정 사용 권장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보, 인공 눈물 올바른 사용법 및 팁. 눈이 건조한 경우 인공 눈물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눈물 속 단백질이 감소하여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면 개봉한 뒤에 한 번 또는 빨리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인공 눈물을 눈에 넣을 때에는 고개를 30도 정도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아래 눈꺼풀을 잡아 내린 뒤에 흰자이나 빨간살 부위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넣은 후에는 30초가량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인공 눈물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필요할 때마다 쓰는 다회용과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일회용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다회용은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6번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개봉 후 1개월 이내로만 사용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일회용은 방부제가 없고 실제 눈물 성분과 가장 유사하여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회용 눈물은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이 유통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저만에게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량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 또한 좋습니다. 또 렌즈 사용을 줄여야 하며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고 눈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 도움이 되는 비타민C, 눈에 좋은 달걀 노른자, 당근 등 천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으며 샤워 중 2~3분가량 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도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눈을 감고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 눈꺼풀을 누른 상태에서 눈동자를 좌우 위아래 돌려주는 운동 등 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야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은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이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외출하실 때 바람막이 겸 보호 안경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자녀, 성인 남녀, 남녀노소, 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저 권 선생의 바람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관리가 중요하듯 본인 눈에도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이 건조할 때 필요한 건 뭐? 중국 눈물 관련 정보 및 부작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안경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